모바일 퍼포먼스 옵티마이저 위드 어댑티브 퍼포먼스 4.0. 좋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4.0까지 나왔습니다. 뭐 얼마 전에 삼성폰에 GOS에도 이슈 뭐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랑 좀 별개의 얘기예요. 그거랑 별개의 얘기고 뭐 어찌 보면 살짝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GOS랑 전혀 다른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능인데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좀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4.0까지 나왔고요. 근데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좀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국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스로틀링 때문에 결국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처음에 막 게임을 켰다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 계속 그 프레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뭐 물론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개발자가 이걸 그지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디바이스 자체가 원래 그래요. 디바이스 자체가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연산을 모든 기기가 마찬가지. 모든 기기가 연산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럼 이게 기기가 뜨거워지면은 그 기기 입장에서는 뜨거워지면 기기가 훼손되니까 열을 낮추기 위해서 스스로 성능을 낮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스로틀링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현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그중 스로틀링도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로틀링 때문에 더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바일은 스로틀링 때문에 빡세요. 왜냐면 최적화는 병목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모바일에서의 최적화 같은 경우는 병목도 제거하면서 발열도 같이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서로 말이 안 맞거든요, 솔직히. 병목을 제거하면서 이제 성능을 막 높여야 되는데 성능을 높이면 또 스로틀링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럼 또 다시 성능이 낮아져요. 이런 것들을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빡셉니다. 빡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쉽게 도와주는 게 어댑티브 퍼포먼스고요. 아마 메가시티 데모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바일에서 띄웠을 때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게 되면은 26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19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로직은 똑같고요. 게임도 똑같고 다만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썼냐 안 썼냐 차이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네온 사인 같은 거 보면 이런 LOD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썼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얘가 알아서 스스로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LOD 같은 거를 지금 발열 상태를 체크해서 좀 낮춰주거나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이 퀄리티 옵션을 실시간으로 변하게 하면서 이 발열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스로틀링에 빠져 있는지, 그러면 지금 GPU가 빡센지, CPU가 빡센지 그런 것들을 많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로틀링에 전혀 상관없냐, 아니면은 지금 스로틀링이 위험한 상태냐, 아니면 지금 스로틀링이 빠져 있느냐 그런 식으로 뭐 3가지 정도 정보를 줘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가 이 정보를 계속 체크해가지고 스로틀링에 빠졌구나 하면 좀 퀄리티를 낮춰주거나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옵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로틀링 현재 기기의 레벨 온도 그리고 기기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 정보 그런 것도 다양하게 주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 개발자가 일일이 다 좀 세팅하기 빡세다 그러면은 어댑티브 퍼포먼스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동화된 알고리즘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CPU가 빡센 상태다. 그럼 CPU 클럭을 낮춰주고 뭐 GPU가 빡센 상태다. 그럼 GPU 레벨을 좀 낮춰주고 그런 식으로 좀 자동적으로 얘가 알아서 제어해주는 기능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당연히 이 AP에서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줄여서 보통 AP라고 하거든요. 이 AP에서 제공해주는 자동화된 기능을 쓴다기보다는 개발자가 이 조건에 맞게 해주는 게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극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API로 접근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바틀렉이 GPU 바틀렉이냐 CPU 바틀렉이냐 그런 걸 체크해서 뭐 CPU 로직을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GPU 로직을 좀 아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가변적으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0부터는 비주얼 스크립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크립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여전히 프로그래머가 건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을 통해서 이런 발열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스로틀링 레벨 체크해가지고 씬에 있는 모든 파티클 시스템을 돌면서 파티클을 꺼주거나 켜줍니다. 근데 이게 스로틀링 레벨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지금 스로틀링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에는 파티클을 다 꺼주고요. 그리고 스로틀링이 안 빠져 있다 그럼 플레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를 예시를 보면은 지금 안개 같은 게 껴있잖아요. 근데 스로틀링이 안 빠져 있으면 이 안개 같은 이런 디테일한 그래픽을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티클 시스템을 다 꺼버리는 거야. 보통 GPU에서 막 오버드로우라든가 그런 문제를 많이 먹는 게 결국 파티클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로틀링에 빠졌냐 안 빠졌냐 그거에 따라서 파티클 아예 그냥 꺼버리는 거야. 그리고 땅에 부딪혔을 때도 보면은 스파크가 좀 튀는 부분 이런 것들도 스로틀링에 빠졌을 때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발열 상태를 체크해서 개발자가 이런 조건들을 제어해줘서 스로틀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레벨에 따라서 좀 시야를 좁혀주는 거죠. 폭을 낮게 깔면 그 폭을 넘어 있는 오브젝트를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로틀링 레벨에 따라서 멀리 보이거나 가까이 보이거나 뭐 그런 시야 같은 것도 제한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삼성에서 만든 기능이다 보니까 삼성폰에서만 돌아요. 그리고 삼성폰에서도 보면은 S10 이상부터 그리고 노트 9 이상부터 지금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갤럭시 탭 S6부터 그런 식으로 좀 기기 제약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쓰는 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TC랑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주로 타겟팅한 시장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기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 LG폰도 있고 그리고 화이폰도 있고 뭐 여러 기기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안드로이드 하면 삼성이 그냥 평정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는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기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기능을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게 2020년도 자료이긴 해서 이미 지금 2022년도에는 삼성 점유율이 더 많이 늘어났겠고 LG는 그만큼 더 줄어들긴 했겠죠.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개발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지원하면 되니까 대응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꼭 써야 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블로그 올라온 내용 하나 더 이제 소개를 하면은 제니? 네. 일단 그 서브텐스 3D 플러그인이 이번에 새로 좀 업데이트되었다고 지금 이제 그 블로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랑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거나 뭐 기능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SBS AR 파일 여전히 이제 서브텐스 작업한 거 가져다가 작업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던 건데 얘가 조금 더 이제 되게 리얼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참고를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개의 뭐 추가적인 비용 없이 리소스 가져다가 쓸 수 있고 요 이제 이 어도비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도 받아가지고 바로 쓸 수 있고 기본 예제들 같은 경우는 SBS AR 파일에서 뭐 알베도 파일 그 다음에 뭐 러프니스, 스무스니스 그리고 뭐 노멀 맵 이런 것들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영상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텍스처에 대한 그 휘도라든지 그러니까 밝기 같은 것들도 직접 이제 이 텍스처 제너레이션 할 때 다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요 화면들이 보면은 텍스처 제너레이션 할 때 이 엔드 컬러랑 뭐 페블 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그
프로퍼티 따라가지고 색상 넣는 것들을 미리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뭐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서티 파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은 이게 SBS AR 파일이 이제 런타임에서 제너레이트 될 때 이 SBS AR 파일 자체는 적은데 이걸 텍스처로 이제 생성을 안 해두고 런타임에서 쓰게 될 경우에는 이 씬 로딩 할 때 제너레이트 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 부분들 좀 적당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이제 게임 쪽보다는 그러니까 빅게임 쪽에서 좀 이런 그 프로시더럴 텍스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네. 알고리즘이 이제 어도비 인수되고 난 이후에도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향후에 좀 이제 시장 변화에 따라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